주말만 되면 피곤하고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뭐 할지 고민 중입니다. 당장 주말만 돼도 이렇게 피곤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운동의 소중함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여러분, 만약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연히 매우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사고를 당한 뒤에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도 청구했는데 보험 사기로 오히려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수술을 한 주치의까지 이건 이번 사고 때문입니다 라고 했지만 어이없이 보험 사기꾼으로 몰렸다면요, 이때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고 경찰, 검찰 조사까지 받고 나서야 무죄를 받아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현재용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술 한잔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2018년 7월 6일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대리운전 차를 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차가 와서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난 뒤 인대가 파열됐고 수술을 진행했죠. 여기까지도 있을 법한 일이죠. 현재용 씨는 들어있던 보험이 있었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일주일 전에 현 씨가 병원에 갔던 사실을 지적하면서죠. 현재용 씨는 일주일 전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약간 삐끗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큰 이상이 없다는 말에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소염제 정도를 처방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 한번 찍은 걸 문제 삼고 사고가 난 뒤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인대 파열까지 됐는데 일주일 전에 삐끗한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 항상 보험 사기를 염두에 둬야겠죠.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입장이 갈렸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용 씨를 수술한 주치의의 의견은 70%는 이번 사고 때문이라고 했고 30%는 노화 등 기왕증,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질병, 즉 과거에 경험한 질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맡긴 의사는 100% 기왕증 때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인대 파열이 기존에 있던 병 때문에 그것도 100% 발생할 수 있나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했다네요. 현 씨는 자신을 진단하고 수술한 의사가 당연히 더 정확하게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마침 동시감정을 받아보자고 해서 현재용 씨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의 상식 알려드리자면, 동시감정은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중립적인 병원을 한번 택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따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수술을 연대 세브란스에서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엑스레이 기록 같은 거, MRI 기록을, 수술 기록을 아산병원에 의뢰를 해서 보험 사기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둘의 의견이 엇갈리면 예를 들면 삼성병원 같은 곳을 지정을 해서 이곳에서 감정을 받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동시감정을 통해서 현재용 씨는 자신의 주장이 확인될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차로 490만 원을 받는 합의를 한 뒤 후유장의 부분은 동시감정으로 결정하기로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9월 15일 동시감정을 받으러 가기로 했죠. 사고가 난 지 2개월 지난 뒤네요. 그런데 그때 문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띠링! 9월 6일이었죠. 현재용 씨, 안녕하십니까? 발목 인대 파열은 인과관계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 건은 보험사기 특수조사부로 이관되었고 수사기관에도 정식 의뢰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하다, 살피어 알다라는 뜻이죠. 현재용 씨는 황당한 마음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감정 가서 확인하자고 해서 예약했는데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수사기관에 의뢰하다니요. 그럼 KB손해보험은 동시감정 안 가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제 손은 이미 떠났고요. 동시감정은 진행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하고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정말 사고로 인한 건지 수사 진행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 씨는 황당한 마음에 가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바쁜 시간 할애해서 예약했더니 동시감정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 확답을 해달라고 해서 KB 측에서는 동시감정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수사에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용 씨는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현재용 씨를 대신해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써주던 김홍기 행정사도 사기,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사기죄 및 보험사기 특별법, 업무방해죄, 행정사법,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죄가 인정되면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기 행정사를 빨리 처벌해달라는 거죠. 부천에서 행정사를 하던 김홍기 행정사는 행정사로 사업자를 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까지 보험 사기로 고소당했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역시 현재용 씨도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받았죠. 사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입장도 아니고 서류를 작성만 해준 행정사가 보험 사기가 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는데요. 어쨌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는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정 서류 등을 작성해
보장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행정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했는데 고소 고발을 당하자 자신의 업무를 하는데 평소보다 위축되고 괜히 걱정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와 함께 보험금 청구를 접수해준 행정사까지 고소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소한 이유로 든 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아보려고 했다는 건데요. 대형 보험회사는 자체 변호사도 있고 감독기관에 질의를 넣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될 만한 일을 굳이 유무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고소까지 해야 했을까요? 검찰과 경찰 조사 끝에 둘 다 모두 무혐의가 나오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김원기 행정사는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사가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죠. 행정사는 KB손해보험에 적절한 사과가 없으면 본인이 본업이 있어서 1인 시위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간헐적으로라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보험 사기 혐의를 썼던 현재훈 씨도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현재훈 씨는 보험금을 안 주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보험사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적절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직접 김원기 행정사에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엄청 떠시더라고요. 그것만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행정사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 물렁친데. 네.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 김원기 행정사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잘 안 나오다 보니 1시간 50분째 찍고 있는데 곧 돌아옵니다. 편집하는데 죽어놨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곧 커밍 순. 진짜 건강히 운동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 챙겨 하시고요. 저는 뭘 할까? 뚱보에게 맞는 운동 추천해주세요. 화이팅! 끝! 앞으로 몇 편간은 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연찮게 이렇게 좀 섭외가 돼서 같이 좀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다른 것도 좀 봐주세요. 사기나 뭐 범죄나 이런 거 말고 재밌는 도란도란 영화 얘기하고 뭐 산업 얘기하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봐주세요. 재밌는데 재미없나?